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번 주 내에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치권 이슈 명쾌하게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이재명 측도 이제는 구속영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름대로 아주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 쪽에서, 하나는 당내에서. 다 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검찰에 대한 욕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네요. 조정식 사무총장 일요일 날에도 나와가지고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그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이다 이렇게 했고,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는데 답정너 검찰의 태도는 이미 정해진 거, 답이 정해진 그런 수사 또 구속영장 청구다. 이거야말로 권력남용의 끝판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이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도 회술래 같은 수치에 억울하다. 회술래? 전에 어디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이재명이 또 그걸 꺼냈네요.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은 지금 자기가 가혹한 수사를 받고 있다.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이미지를 형성하려고, 그런 것을 이미지를 분식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1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강도라 그러고요. 강도. 그 다음에 그 회술래.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 옛날에 그 사람 죽일 때 예. 얼굴에 이게 발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망신 줘가지고 이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용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망나니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예. 제 말은 이게 자기들에게 떳떳하고 당당하면요. 떳떳하고 당당하면 이게 증거나 팩트를 가지고 이게 반박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게 감정적인 이런 말로 이게 공격하잖아요. 욕설 비슷하게. 팩트는 이거는 이게 본인들이 팩트나 증거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근데 이재명 보고 그랬어요. 어제도 방송에 나가서. 예. 이재명, 너 그렇게 검찰이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고 아무 증거도 없으면 내 같으면 이게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판사한테 판단받아가 영장 기각시키면, 예. 그러면 이게 모든 비난이 검찰로 간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이 바로 죽어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너가 법원의 판단도 안 받고 국회에서 방탄을 해가지고 부결시켜가지고 아예 재판도 못 받으면 예. 너는 이게 구속은 면했지만 이기고 전 거다. 정치적으로 너 사망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한 번도 이게 검찰이 황당무계한 소설인지 아닌지 판단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국민들이 이재명이 너가 이게 방탄 국회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욕할 거 아닙니까? 예. 너 정말 이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무 죄가 없고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예. 당당하게 내가 이게 특권을 포기하고 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당당하게 한번 심사 받아보겠다. 예. 그러면 이게 검찰이 황당무계한 소설이고 증거 없다는 걸 내가 밝히겠다. 예. 이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못하느냐 말이야. 그렇게 못하고 이게 방탄 뒤에 숨어가지고 재판도 안 받으면서 앞으로는 이게 소설을 쓰니 강도니 망나니 짓으니 회술래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공개하는 게 떳떳하냐? 감성팔이 하는 거죠. 감성팔이. 예. 그런데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맹 비난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도 들고 나온 건데 이 쌍특검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대장동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을 같이 하자. 근데 법사위는 지금 도대체 안 될 것 같으니까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를 하겠다. 패스트 트랙으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김건희 특검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닙니까? 예. 그게 지난 13일이 며칠이죠? 11일인가? 이게 재판이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2년 징역에 3년 집행유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이 재판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판결은요. 누가 있냐면 이게 일단 판사가 조병구 판사가 있어요. 조병구는 이제 그 저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같은 반이에요. 아, 그래요? 제보다 몇 살 어린데 동기니까 엄청 똑똑한 한동훈처럼 이게 그 재학 중에 합격한 재학 중에 합격했구만요. 이분이 그 대검의 공보관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희정 지사 1심 판결의 재판장이에요. 예. 안희정 판사가 이제 강간죄로 그때 징역 3년 받았잖아요. 네. 이때 1심에서 무죄 받았죠. 이 판사가 이제 조병구 판사입니다. 제가 이제 후배지만 정말 실력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예. 이런 이제 그 판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판결은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제 그 검찰에서는요, 이게 권오수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속에 예. 조작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09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이게 사고 판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모든 게 포괄해 가지고 하나의 죄다. 포괄일죄다. 그러니까 이제 포괄일죄라는 거는 공소시효가 이제 그 제일 마지막 날부터 10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2009년부터 12년까지 3년간의 거래가 하나의 죄다. 포괄해서. 포괄일죄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 개 행위가 목적이 동일하고 방법도 이게 동일하고 예.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계속할 때는 하나의 죄로 보는 거죠. 예. 우리 이준석이 하는데 상납할 때도 노잖아. 여러 번 접대했는데 목적이 똑같으면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면 끊기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우리 이준석 사건. 예, 그랬었죠. 자, 이게 이제 검찰 판단인데. 그런데 이번에 판결은 중요한 게 그 사이에 한번 끊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2010년, 그 다음에 10월 26일을 기준해서 그 전에 주가 조작과 후의 주가 조작은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게 주가 조작 주범이 달라요. 2010년 10월 26일 이전에 주가 조작한 사람은 이정필입니다. 뭐 선수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모 씨, 국가조작 선수. 이정필. 예. 거기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해 준다고 가져간 사람이죠. 아. 이모 씨가. 그게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 10월 26일에는 김모 씨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 주가 조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판사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이게 전혀 별도의 행위다. 주가 조작의 주포가 다르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하는 계좌나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이제 2010년 10월 26일 이전의 모든 죄는 포괄일죄하면 다 이게 엮여가지고 시효가 남아있죠. 그런데 분리가 되니까 2010년 10월 26일 이전 건은 전부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미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왜? 권오수 회장이 2011년에 기소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원래 이게 좌파들이 최강욱이가 고발한 겁니다. 예. 이 사건이요. 이 사건이 그 원래 박근혜 대통령 때 윤석열 총장이 그 국정원 댓글 수사했잖아. 예. 그때 그 보복한다고 경찰청 특수학과에서 탈탈 털은 거예요. 근데 혐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경찰 한 놈이 그 서류 내사 보고서를 빼가지고 뉴스타파에 갖다 준 거죠. 뉴스타파에. 예. 이걸 최강욱이가 보고 고발한 거죠. 그때 덮었다. 근데 최강욱이가 고발한 거, 이거는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 2010년 1월달 이야기예요. 이 말은 이게 2010년 1월달부터 4개월간 김건희 씨가 이정필한테 계좌 맡겨가지고 주가 조작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2010년 1월달부터 4개월이면 제가 조금 전에 2010년 10월 26일 이전 건은 다 끝났다 했잖아요. 공소시효가 끝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최강욱이가 고발했던 내용은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고 이거는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다 끝난 거다. 이게 첫째 핵심입니다. 판결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좌파 박범계가 야, 그 후에 2010년 10월 26일 후에도 김건희 씨가 이게 거래한 게 몇 건 있지 않냐? 이런 데 주장을 하거든요. 뭐 우리 기술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우리 기술은 이제 전혀 관계없는 걸 빼더라도
도이치모터스 거래가 몇 개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판례가 자,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보다 이게 그 훨씬 많이 거래하고 돈까지 된 전주들 있잖아요. 예. 송모 씨도 있고 몇 명 전주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게 전부 무죄가 나버렸어요. 다 문제가 왜냐? 났구만. 왜냐?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주가 조작 주범하고 이게 서로 소통 연락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증거가 전혀 없고 단순하게 주가 조작한다는 걸 알고만 가지고 매매해도 이거는 이게 범죄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 주가 조작범하고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서 이게 돈을 다 대고 거래도 많이 하고 김건희 씨보다 이게 훨씬 많은 전주들 있죠. 네. 이게 다 무죄가 났다니까. 어. 그러니까 결론으로 정리해 보면 앞부분은 전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면소. 그다음에 이 뒷부분은 무죄가 다 난 거예요. 더 심한 사람도.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게 이 판결이 하면 면소 아니면 무죄인 거죠. 따라서 이게 특검은 아무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박홍근이는 오늘 그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검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어정쩡한 재판부 합작이고 김건희 봐주기 재판이다. 그래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찰하겠다. 근데 첫째는 부실 수사라는 게 원래 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수사 아닙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법사위에서는 이거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은 그 법사위 전체 인원의 5분의 3이시 하는데 거기에 조정은 의원이라고 이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은 의원이 시대전환에.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야겠다. 그러려면 정의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정의당에. 지난번 이상민 장관 때도 그 도움을 받아갖고 179석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무소속도 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정의당에서는 그 김건희 특검은 아직 지금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김건희 특검 하느냐. 오히려 지금 급한 것은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는 거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먼저 이제 부실 수사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최강욱이가 고발해가지고 그때 그 중앙지검의 4차장 김태훈. 네. 김태훈 하면 이게 저하고 대학 동기 아닙니까? 예. 운동권 중에 운동권한 민자당사 정거회가 그때 집행유예 받은 친구 아닙니까? 예. 주사파죠. 주사파.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정수 검사장. 그 다음에 그 위에 박범계 추미애 아니었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탈탈 털었는데 이걸 부실 수사했다면 누워서 침 뱉는 거지. 아니 박홍근이 차라리 박범계를 요구해라고. 박범계를. 이게 박범계가 지휘해가지고 이정수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이정수 검사장. 예. 그다음에 김태훈이가 2년 가까이 탈탈 털었는데 근데 이걸 부실수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수사를 그 담당 부장검사나 이런 사람은 무혐의다 이건. 그렇게 했는데도 김태훈이나 이정수가 그냥 단 한 사람만 남겨둔 거 아닙니까? 91명의 그 무슨 투자자 중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결국은 이제 권오수 회장이 주식 좀 사라고 권유한 사람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일람표를 만들어놨잖아요. 예. 거기에 91명 해놨는데 전부 무혐의하고 김건희 여사 한 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김태훈이가. 그 대선에 그것도 이용해 먹으려고. 밑에 검사들이 불기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 번 결제 올렸는데 이걸 이게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제 그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그랬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 한번 보자. 그래 김건희 여사가 주가를 했다 치자. 100번 양보 이거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범이 얼마 넣었어요? 주범이 집행유예 넣었잖아. 권오수.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 김모 씨 집행유예 넣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주식 몇 주 샀다 해서 그럼 이게 처벌하면 뭐 벌금 100만 원 놓겠습니까? 아니 특검을 해가 벌금 100만 원 잡으려고 특검합니까? 특검하면 최소한에게 징역 10년 20년 큰 거 잡잖아요. 예. 이 특검이 보통 거냐고. 주범이 집행유예인데 이걸 이게 뭘 잡는다고 이게 특검을 하느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주장이고. 예. 지금 이게 이재명이 볼 때마다 제가 오늘 이게 이재명한테 한시 하나 적어왔어요.
이재명이한테 1시. 야, 이재명이는 게 자기 입 때문에 진짜 화근이에요. 옛날에 유동규도 척근해야 되다 지금 불고 있죠. 예. 김문기도 여기 모른다 했다가 지금 유족들이 울분토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김성태 내복한벌 사회부 뗐다가 불고 있잖아. 네. 그런데 이 주가 조작도 이재명이가 옛날에 자백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이제 그 옛날에 그 2011년 12월 25일 날 3프로 TV라고 있어요. 예. 3프로 TV 나가는데 그 자랑스럽게 폭로를 했지. 내가 옛날에 그 1992년에 친구가 정권에서 다니는데 예. 작전주라고 살아가지고 사가지고 그때는 액수 안 밝히는데 나중에 보면 10억 벌었대. 돈 많이 벌었다고 했죠. 이재명이 별명이 청년 재벌이잖아. 예. 이걸 이렇게 폭로했잖아. 근데 제가 보면 이게 그때 이재명이도 죄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작전주라는 걸 알고 사도 그놈하고 공모하지 않은 이상은 죄가 안 된다. 이게 이번 판례잖아. 예. 김건희 씨도 죄가 안 되고 이재명이도 죄는 안 되는데 지는 똑같은 일을 김건희 씨는 또 알고 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이 더 나쁘지. 김건희 여사는 게 작전주인지 몰랐으니까. 이재명은 근데 알고 산 거야. 이재명은 작전주인지 알고 사니까 더 나쁜 놈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재명이 입이 화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제가 시한수를 읊어주면 이게 그 당나라 때 그 풍도라는 스님이에요.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 풍도 원래 이게 네 줄인데 원래 사은절구잖아요. 그 앞에 이게 두 줄만 보면 구시 화지문 그렇죠. 구시 입은 화의 문이고 입이 화, 내 몸에 화가 들어오는 그 문이고, 구시화지문. 그 다음에 그 설시, 참신도, 설, 혀 있잖아. 혀. 혀가 내 몸을 베는 칼이다. 예. 참신도. 야, 저는 이게 너 입, 혀가 네 몸을 베고 네 화의 근원이야. 너 이게 말한 것마다 너 말 때문에 이게 완전히 망친 거 아닙니까? 예.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구시 화지문 아, 유명하죠. 시 참신도. 따라서는 이재명의 너 혀가 너 가벼운 입이 너를 이게 완전히 망가뜨리는 너 유동규 모욕하고 김문기 유족 모욕하고 네. 그다음에 김성태 모욕하고 또 이게 너 주가 조작 자백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뭐 자기 무덤을 파는 혀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말씀해 주셔야 할 게 지금 키를 정의당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아, 김건희 특검. 질문을 두 개를 한꺼번에 했죠. 네, 그래서 정의당이 만약에 이 김건희 특검에 동의를 한다면은 본회의에서 바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5분은 3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180석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뭐 저는 걱정 안 하는 게요. 일단은 이제 정상적으로는 법사위에 김도읍 위원장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조정훈 이분 제가 이게 채널에서 같이 자고 낮에 방송하거든요. 아주 이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공인에게 삽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해서 누구 잘 알아.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패싱을 해버리겠다는 5분의 거예요. 3 그게 180석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정의당에 제가 박완석이나 여러 명 이게 친구고 방송도 하고 정의당도 제가 많이 소통해요. 만나보면 이게 특검은 말이 안 된다 봐요. 뭐 물론 이게 정의당 꼬시려고 야 너그 노란봉투법도 하나 통과시켜주고 노란봉투법 있잖아. 파업에도 손해배상 안 지는 이렇게 민주당은 정의당한테 이게 온갖 구애를 할 겁니다. 그게 꼭 특검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방탄 표에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의당한테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지. 당근을 다 주겠죠. 지난번에 선거법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안 봤습니까? 당근 다 주도 이걸 이렇게 정의당이 받아가지고 만약에 김건희 특검법을 한다. 또는 이재명의 방탄 부결시킨다. 이러면 이게 정의당은 영원히 죽습니다. 이제 너는 민주당과 합당해 민주당의 쫄게 이중대다. 너 민주당의 이중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정의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에 심상정이가 선거법 패스트트랙 그 비례대표 늘려주고 어찌고 한다겠다가 거기 넘어가고 완전히 뒤통수 맞고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정의당이. 지금 이게 정의당이 존재감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이 왜 망가졌습니까? 그게 심상정이나 전국에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하다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게 말도 안 되게 뭐 특검법이나 그 다음에 이재명이 표결하는데 뭐 또 이게 부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저는
정의당은 아마 이 한국 정당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완전히 그 이름이 한국 정당사 제가 보니까 생겼다 없어진 게 한 800개 넘더구만. 야, 이 짧은 세월에 진짜 이게 많이 생겼다 없어지는데 너 정의당 그러면 이게 영원히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요. 따라서 저는 뭐 표결도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렇게 통과돼도 또 뭐 있습니까? 바로 이게 이 법률입니다. 특검은 법률이죠. 바로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있잖아요. 거부권을 하면 이게 3분의 1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거부권 하면 이게 3분의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200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은 이게 5분의 3 180석이지만 거부권 해버리면 이게 200석을 안 넘을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전혀 이게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이래 봅니다.